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함께하는 건행시니어 TV입니다. 뇌과학자가 알려주는 최강의 두뇌 건강 비법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뇌과학자이자 공학 박사이며 다수의 방송과 강연 활동 중인 니시 다케유시의 책 80에도 뇌가 늙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책의 순서와 상관없이 요의학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여 재구성하였습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건행! 노인뇌와 슈퍼에이저. 저희 앞에 동영상에서 노인뇌에 대해 얘기했습니다만 노인뇌에는 좀처럼 의욕이 나지 않는 이욕, 뇌노화,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기억 뇌노화, 쉽게 짜증내고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객관, 억제 뇌노화, 공감 능력이 없는 공감 뇌노화, 청력이 약해진 청각, 뇌노화 등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가게나 지하철, 공공장소 등에서 주위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큰 소리를 치거나 함부로 행동하는 나이 드신 분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무심코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뇌의 노화 현상 때문이라고 하네요. 나이 들어 주책 바가지네. 이런 말 안 들으려면 뇌 관련 상식도 잘 알아두어야겠습니다. 반면 80 내지 90대가 되어도 거침없이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젊고 활기차게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슈퍼에이저들도 많답니다. 슈퍼에이저와 노인네가 되는 사람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오는 걸까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같이 배워보시죠. 슈퍼에이저란 80세가 넘어도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인지 능력이 떨어지지 않아 호기심이 왕성하며 새로운 것에 계속 도전하는 인생을 만끽하는 사람, 즉 뇌와 몸이 늙지 않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대체로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은 편인데요. 일본인의 평균 수명은 여성 87.7세, 남성은 81.6세로 여성이 남성보다 약 6세가 많네요. 한편 2019년 기준 건강 수명은 여성 75.4세, 남성 72.4세입니다. 건강 수명이란 건강상의 문제로 일상생활에 제한받지 않고 생활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위 통계로 보면 일본인의 평균 수명과 건강 수명의 차이는 약 10년가량 차이가 난다고 봐야겠네요. 결국 10년 정도는 건강하지 못한 상태 또는 병원 신세를 진다는 말이 되는군요. 그렇다면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어떨까요? 2021년 기준으로 여성 86.6세, 남성은 80.6세로 여성이 남성보다 약 6세가 많네요. 건강 수명은 여성 71.3세, 남성 70.7세입니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과 건강 수명의 차이는 여성은 약 15년, 남성은 약 10년가량 차이가 납니다. 결국 평균 수명은 길어졌는데도 불구하고 10년 내지 15년 정도는 건강하지 못한 상태 또는 병원 신세를 진다는 말이군요. 이게 국가적, 사회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오래 사는 건 좋은데 자식들,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안 아프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하겠죠.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제도가 잘 되어 있어 평균 수명은 자꾸 늘어가는데 그래도 나이 들면 제일 큰 문제가 병원비 걱정입니다. 안 아프고 건강해야 개인적인 삶의 질이 높아짐은 물론 가정적으로도 병원비 부담이 줄어들고 국가적, 사회적 부담이 줄어들 테니까요. 이것이 나이 들면서 몸과 마음, 뇌가 건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건강하고 의욕이 넘치는 슈퍼에이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욕구가 있는 사람이 장수할 가능성이 크다. 나이가 들면 욕구가 줄어드는 사람이 많습니다. 식욕이나 성욕 같은 생리적 욕구는 전부 감퇴합니다.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도파민이라는 뇌호르몬이 줄면서 식욕, 성욕 모두 떨어집니다. 호주 모나시 대학교와 대만 국방의학원의 연구에서는 식욕이 있는 고령자가 장수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식욕이 적은 고령자는 식욕이 왕성한 사람보다 사망 위험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라도 도파민 분비를 늘려야 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웃는 얼굴, 좋아하는 음악 듣기, 몸 움직이기, 운동하기, 스포츠 경기 관람, 좋아하는 사람의 사진 보기, 좋아하는 취미생활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습관들이 있는 사람은
의욕이 감퇴되지 않아 뇌가 항상 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감퇴하는 욕구가 있는 반면 잘 감퇴되지 않는 욕구도 있습니다. 바로 행복해지고 싶은 욕구입니다. 젊으나 늙으나 행복해지고 싶은 욕구는 똑같습니다. 이 행복해지고 싶은 욕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호르몬이 옥시토신입니다. 옥시토신의 별명은 사랑 호르몬으로 사람이나 동물 등과 유대감을 느끼는 순간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사람 또는 아이들을 접할 기회가 많은 사람들은 옥시토신이 나와 행복감을 잘 느낀다고 하죠. 나이가 들면 생리적 욕구가 감퇴하는 대신 타인과 유대하고 사회에 이바지하기를 바라게 됩니다. 자원봉사 등 타인을 위해 무언가를 함으로써 자신의 행복도가 오르는 것은 뇌의 변화입니다. 유명한 매슬로의 5단계 욕구 이론을 보면 맨 밑에 생리적 욕구가 있고 그것이 충족되면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려 하고 최종적으로 자아실현 욕구가 생겨납니다. 이는 최신 뇌과학에서 증명되었습니다. 매일 할 수 있는 뇌의 좋은 생활 습관, 매일 새로운 일을 하는 게 뇌에 좋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새로운 일이 무슨 거창한 일이 아니고 사소한 일이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면 산책길이나 오가는 길을 바꿔봅니다.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독서 습관이 있는 사람일수록 건강 수명이 길다는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행동뿐 아니라 환경을 바꾸는 것도 포함됩니다. 설레임에 대하여 설레임, 설렌다라는 단어는 참 어감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설레는 일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설레이나요? 지금도 가슴 설레는 일이 생기나요? 지금은 설레는 일이 없고 모두 과거의 일이었다고요? 여러분의 기억 속에 감춰져 있는 설레었던 추억의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잠시 행복해질 수 있어요. 새로운 만남, 이성과의 만남, 새로운 일의 시작, 하고 싶었던 일의 첫 출발, 첫 출근, 첫 입학, 수능 칠 때, 시험 칠 때, 진급 승진, 상 받을 때, 연애할 때, 결혼할 때, 결혼 후 한 생명이 태어날 때 등등 수많은 기억들과 추억들이 교차하죠. 이처럼 처음 접하는 일에는 약간의 불안과 희망이 교차하면서 설레임을 느끼게 되죠. 설레임에는 희망과 불안이 공존하지만 불안보다는 희망이 더 크겠죠. 불안이 희망을 월등히 압도하면 그것은 두려움, 공포가 되겠지요. 나이 들면서 생활 속에서 작은 일에도 감동하고 조그맣게 가슴 설레이는 일을 만들어 보는 것도 뇌 건강, 정신 건강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 사소하게 설레는 일을 하나씩 만들어 봐요. 그렇다고 외도하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요. 자, 이제 화제를 바꾸어서 뇌가 늙지 않으려면 어떠한 건강 습관이 필요한지 한번 알아볼까요? 첫째, 식욕이 있는 사람은 장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어떤 연구에서 식욕이 적은 사람은 식욕이 왕성한 사람에 비해 사망률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고기나 생선이 싫어지거나 먹을 수 없게 된 사람은 노인뇌 위험이 상승합니다. 고기에는 노인뇌 예방에 필요한 영양소가 듬뿍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고기를 좋아하면 장수할까요? 슈퍼에이저 중에는 식욕이 왕성하고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100세가 넘는 슈퍼에이저 중에는 소고기나 유제품 등 동물성 단백질을 거의 매일 섭취하는 사람이 약 60%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 원료가 되기 때문에 노쇠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동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고기, 생선, 달걀을 균형 있게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최고령자로 117세에 사망한 엠마 모라노는 하루에 달걀 3알을 먹는 것이 장수 비결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비타민 B가 부족한 사람은 뇌가 위축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는 고기나 생선, 달걀에 포함된 비타민 B12의 결핍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이 결과를 보더라도 슈퍼에이저 중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셋째, 음식을 꼭꼭 잘 씹어 먹는 게 중요합니다. 흔히 듣는 말이지만 실천하기 쉽지 않는 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잘 씹는 것에는 다양한 이점이 있습니다. 잘 씹어 먹으면 다음과 같은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 기능과 건강 기능이 향상됩니다. 의욕이 생깁니다.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치매를 예방합니다. 면역력이 좋아집니다. 보시다시피 의욕뇌, 기억뇌, 객관억제뇌 등 다양한 유형의 뇌 노화를 방지합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점은 의욕이 생긴다는 부분입니다. 씹는 동작은 도파민 신경의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도파민은 의욕 증대 작용을 하므로 잘 씹는 사람일수록 의욕이 생깁니다. 그러나 고령이 되면 치아가 안 좋아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치아가 안 좋으면 아무래도 꼭꼭 씹어야 하는 질긴 음식은 먹기 힘들죠. 하지만 부드러운 음식을 잘 씹지 않고 먹는 습관이 생기면 뇌의 노화가 진행됩니다. 그러면 치아가 안 좋은 사람은 어떠하란 말인가요? 굳이 딱딱한 음식을 먹을 것이 아니라 씹는 횟수를 늘리도록 식습관을 바꾸면 됩니다. 이를테면 부드러운 음식이라도 될 수 있으면 금세 삼키지 말고 꼭꼭 씹어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소에 젤리나 껌을 씹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은 슈퍼 에이저가 되기 위한 방법과 뇌와 몸이 건강해지는 건강 습관 몇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이번 동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요점을 다시 한번 간추려 볼까요? 80 내지 90대가 되어도 거침없이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젊고 활기차게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슈퍼 에이저들도 많습니다. 슈퍼 에이저는 80세가 넘어도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인지 능력이 떨어지지 않아 호기심이 왕성합니다. 의욕이 많아 소소한 새로운 것에 계속 도전하며 노후의 인생을 만끽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건강하기 위해서는 왕성한 식욕을 유지해야 합니다. 고기나 생선, 달걀 등 동물성 단백질을 꾸준하게 섭취하며 음식을 꼭꼭 잘 씹어 먹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 중 한 가지라도 꼭 실천하셔서 자식, 가족들에게 민폐 끼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 되시기 바랍니다. 건행! 감사합니다.